서울의 중심,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적하고도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시그니처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실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와 커피 머신이 내는 규칙적인 소리가 섞여 편안한 배경음을 만들어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한 젊은 여성이 노트북 화면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민. 검은색 셔츠와 청바지라는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지민은 자신의 분야에서 가히 천재라 불릴 만한 실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새 쌍둥이에 젊고 평범한 싱글맘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3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첫째 한준, 둘째 한서, 그리고 막내 한율. 이들은 모두 6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깊이와 총명함이 담겨 있었다. 세 아이들은 각자 다른 장난감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지민이 코딩하는 속도만큼이나 빠른 사고력이 숨어 있었다. 갑자기 한율이 들고 있던 로봇 장난감의 팔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유리 로봇팔 부러졌어요. 한율이 울상이 되어 말했다. 지민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으려 했다. 그때 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율의 로봇을 유심히 살폈다. 괜찮아? 유라, 이건 부품이 아니라 데이터 손실 문제야. 아빠가 만든 시스템 오류 같아. 준이는 담담하게 말하며 자신의 작은 태블릿 PC를 꺼냈다. 어떻게 고치는지는 알겠어. 이 로봇은 스마트 토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 근데 이 시스템, 보안이 좀 허술해. 누가 악의적으로 해킹해서 망가뜨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는 준이가 태블릿에 입력하는 코드를 보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민은 아이들의 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이 말하는 스마트 토이 시스템은 사실 그녀가 몇 년 전 비밀리에 개발한 인공지능 장난감 플랫폼이었다. 이 플랫폼은 국제적인 기업들과의 비밀 계약을 통해 판매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의 개발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이들의 대화는 마치 이 시스템의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의 대화 같았다. 잠깐, 너희들 그걸 어떻게 알아? 지민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다. 준이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엄마, 저번에 엄마 노트북에서 봤어요. 이진 코드 배열이 이상해서 몇 번 분석해 봤는데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류 코드를 수정했어요. 지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작업이 아이들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불안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동시에 가장 취약한 비밀이었다. 그때 준이가 입력한 수정 코드가 전송되자 유리의 로봇은 다시 팔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카페 안의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메뉴판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일제히 시스템 리부트라는 문구를 띄웠다. 지민은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준이의 수정 코드가 외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무정의를 통해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들은 국제적인 보안 컨설팅 기업인 블랙쉴드 소속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방금 발생한 알 수 없는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찾는 것이었다. 그들의 눈은 매의 눈처럼 카페를 훑었고 마침내 준이의 태블릿 화면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요원들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본 지민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카페를 벗어나려 했다. 어머니, 잠시만요. 방금 여기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들고 있는 태블릿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회사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 중 한 명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민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제 아이들은 장난감만 가지고 놀았을 뿐이에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특히 한쪽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남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흥미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제이콥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국제적인 거물이었고 바로 이 블랙쉴드를 운영하는 장본인이었다. 제이콥은 태블릿을 든 어린아이와 그 아이를 감싸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자신이 몇 년 전부터 찾고 있었던 그 천재적인 해커가 바로 저 평범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여자와 아이들을 조용히 데려와. 무슨 일이 있어도 조심해서 다뤄야 해. 그들은 보물이야. 제이콥은 무정의를 통해 나지막이 명령했다. 지민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카페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요원들이 이미 모든 출구를 막아선 뒤였다. 그녀는 자신의 평화로운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소란의 시작이 순수한 아이들의 장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진 것은 미지의 거대 권력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제이콥의 사무실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마치 그의 발 아래 놓인 거대한 장난감처럼 보였다. 제이콥은 깊고 검은색 가죽 의자에 앉아 한 손으로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방금 전 보낸 보고서를 읽고 난 후에는 묘한 흥분과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단순했다. 한지민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카페에서 일으킨 시스템 오류와 그녀의 곁에 있던 3명의 아이들에 대한 것이었다. 3명의 아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내가 몇 년 전부터 찾던 고스트의 기술과 완벽하게 일치해. 제이콥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고스트는 그가 직접 부여한 코드네임으로 그 어떤 해커 추적 시스템에도 잡히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천재적인 인물을 지칭했다. 그는 고스트의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매번 허탕만 쳤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스트마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새 아이의 엄마라는 평범한 모습으로. 한지민, 흥미롭군. 그는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전화를 들었다. 블랙쉴드 본부. 당장 그녀와 아이들의 모든 정보를 낱낱이 파헤쳐. 특히 아이들의 DNA 정보를 확보해. 명령은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제이콥의 명령은 그 어떤 질문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그의 존재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였으며 그의 영향력은 전 세계의 금융, 기술, 정치 분야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한지민의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채서 내린 2명의 남성은 마치 닌자처럼 조용하고 신속하게 지민의 집으로 접근했다. 이들은 블랙쉴드 소속의 특수 요원들로 DNA 샘플을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그들은 능숙하게 지민의 집 안으로 침투하여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사용했던 칫솔 등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다. 모든 과정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그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지민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전날의 사건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쳤지만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집에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운명은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조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제이콥의 사무실에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에는 DNA 검사 결과가 담겨 있었다. 제이콥은 태연하게 서류를 펼쳤지만 보고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한준, 한서,
한율의 DNA와 의뢰인 제이콥님, JB의 DNA가 99.9% 일치합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었다. 지난 6년 동안 그는 수많은 여성을 만났고 수많은 밤을 보냈지만 그 어떤 관계에서도 책임질 만한 결과는 없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었다. 완벽하게 통제된 삶, 그가 구축한 견고한 성에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튀어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6년 전의 한밤이 떠올랐다. 출장으로 한국에 잠시 들렀을 때 우연히 참가했던 한 파티에서 만난 여자. 그녀는 화려한 파티복을 입은 다른 여자들과 달리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묘한 매력으로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렸다. 그는 그날 밤의 기억을 잊고 살았다. 그에게는 그저 하룻밤의 실수에 불과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실수가 3명의 아이가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의 피를 물려받아 그와 똑같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제이콥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충격과 분노가 치밀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버지라는 낯선 감각, 그녀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지민이 자신의 아이들을 숨기고 혼자서 키웠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에게 아이들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계자이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였다. 한지민은 감히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의 후계자들을 그의 눈으로부터 숨긴 것이었다. 그녀를 당장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이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령했다. 아니, 내가 직접 가겠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그녀와 아이들을 자신의 세상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고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르쳐 주려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지민의 선택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할 것이었다. 제이콥은 와인잔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분노와 함께 한지민을 향한 강한 소유욕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고스트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을 낳은 어머니이자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앞으로 펼쳐질 격렬한 갈등의 서막에 불과했다. 한지민의 평화로운 삶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 한지민의 일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길에 뒤를 돌아보곤 했다.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스트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뚫어본 경험으로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시의 주체가 누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아이들 유치원의 원장이 긴급하게 지민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된 학부모 상담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원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정했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민은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유치원 정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원장이 아닌 며칠 전 카페에서 보았던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었다. 그들은 젠틀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한지민 씨 되십니까? 잠시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한 남성이 정중하게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죠? 저는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아이들은 안전하게 저희 직원이 돌보고 있습니다. 댁으로 모셔다 드릴 겁니다. 지금은 저희 회장님께서 지민 씨를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남성은 마치 당연한 일을 이야기하듯 말했다. 지민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주변은 이미 그들의 차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채 올랐다. 차는 그녀를 태우고 곧장 서울의 마철로 제이콥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춰 섰을 때 지민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거대한 오크나무 문이 열리고 그녀는 웅장하고 압도적인 분위기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창밖으로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뒷모습은 낯이 익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6년 전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던 한 남자의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졌다. 그녀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남자는 바로 그날 밤 파티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다. 제이콥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6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완벽하게 조각된 듯한 턱선, 그리고 그의 주변을 감싸는 거대한 권력의 기운, 그의 눈은 지민의 얼굴에 닿자마자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지민의 눈에서 6년 전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이 현실로 돌아와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과 연결되었다. 오랜만이군, 한지민. 제이콥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찾았냐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왜 내 아이들을 숨기고 혼자 키웠지?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하고 내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나? 지민은 그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의 아빠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와 오만함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았다. 당신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룻밤 스쳐 지나간 사람일 뿐이었잖아요. 지민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어요. 당신에게 알리지 않은 건 당신이 내 삶에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너무나 달랐으니까. 제이콥은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 달라. 내 세상은 네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하고 내 세상은 나에게 보잘것없지.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야. 네 아이들은 내 아들이야.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계자들이지. 그들을 그런 보잘것없는 곳에 둘 수는 없어. 그들은 내 곁에서, 내가 만든 세상에서 살아야 하해. 그의 오만함에 지민은 분노했다. 그는 아이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나 상속도구로 여기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내 아이들은 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의 거대한 세상이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이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남자다.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손에 넣고 말지. 네 아이들도. 그리고 너도. 그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세상에서 그의 규칙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임을 선포하는 선전포고였다. 지민은 그의 말에서 압도적인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가진 거대한 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이제 그의 오만함과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들의 만남은 6년 전의 낭만적인 밤과는 너무나도 다른 격렬한 갈등의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한지민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제이콥의 위협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총동원하여 지민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아이들의 유치원을 폐쇄하는 것이었다. 유치원 측은 경영난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지민은 그것이 제이콥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이어서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곳마다 의문의 인물들이 따라붙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감시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다. 엄마, 왜 자꾸 우리한테 이상한 아저씨들이 따라와? 한유리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지민은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괜찮아? 유라,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아이들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이들이 이제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제이콥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이들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세계 최고의 법률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은 지민을 능력이 부족한 싱글맘으로 몰아붙였다. 그들은 지민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재정적, 환경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의뢰인인 제이콥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제이콥의 변호인단은 지민의 삶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녀의 수입, 거주지, 심지어 과거의 사생활까지 모두 공개하며 그녀의 명성을 훼손하려 했다. 그들의 주장은 교묘하고 잔인했으며 모든 법적 절차는 제이콥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조작되고 있었다. 지민은 이 거대한 권력의 압박 속에서 무력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완벽한 논리와 증거를 이길 수 없었다. 한편 제이콥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법정에 한 번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지루한 게임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고 지민은 그저 자신의 소유물을 가로챈 도둑이라고 여겼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결국 저 여자는 내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야. 제이콥은 측근에게 말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으니까. 특히 사랑과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가치들은 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그의 생각과 달리 지민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를 법적인 논쟁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이콥 측의 논리에 숨겨진 허점들을 찾아냈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들을 수집했다. 그녀는 제이콥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일지라도 아이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이콥 씨의 막대한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저의 헌신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지민은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민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녀의 변호사는 과거에 제이콥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의 대표였다. 그 남자는 제이콥의 무자비함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지혜와 경험은 지민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지민에게 제이콥의 약점과 그가 숨기고 있는 불법적인 거래들을 조언해 주었다. 제이콥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 남자는 지민에게 말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양육권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오만에 맞서는 용기의 싸움입니다. 지민은 그 남자의 조언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제이콥의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정의를 실현하려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오만함에 가려진 진실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법정 공방이 거세지면서 제이콥의 변호인단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논리가 한지민이라는 젊은 여성의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반박 앞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지민은 자신의 천재성을 코딩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제이콥이 보낸 수많은 서류와 증거물을 밤새 분석하며 그들의 주장 속에 숨겨진 모순과 법적 허점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반박은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판사조차도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이콥 측은 제 재정 상태를 문제 삼아 아이들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민은 법정에서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저의 수입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세부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개발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여러 국제기업에 라이선스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수입은 제이콥 씨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많으며 아이들을 키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민의 발언은 법정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제이콥의 변호인단은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악한 정보가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지민은 그들의 눈을 교묘하게 피해왔던 것이다. 고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던 그녀의 능력이 이제 법정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민의 변호사 역할을 자처했던 남자. 과거 제이콥의 횡포로 회사를 잃었던 박민우 대표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는 지민에게서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제이콥이 회사의 비자금을 이용해 유치원을 압박하고 법정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 증거에는 제이콥 측근의 은밀한 통화 녹취록과 내부 거래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제이콥 회장은 자신의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이용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육권 분쟁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오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승리하는 것을 가르치려 하는 겁니까? 박민우 변호사는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법정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다. 제이콥의 변호인단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무언가를 숨기려 했던 자들의 불안감이 엿보였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판사의 눈빛은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제이콥 측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제이콥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차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내던져 산산조각 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여자와 그 변호사를 처리해 내가 이 게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제이콥은 고함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채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지민이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겼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를 과소평가했고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제이콥이 조작하려 했던 증거들 속에서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제이콥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불법적인 거래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였다. 지민은 이 정보를 이용해 제이콥에게 역공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박민우 변호사와 함께 제이콥의 불법적인 행위를 고발할 새로운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소송은 단순히 양육권 분쟁을 넘어 한 거대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을 폭로하는 거대한 싸움이 될 것이었다. 지민은 이제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제이콥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이용해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진정한 정의의 투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제이콥이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가치를 과소평가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법정에서의 충격적인 패배와 한지민의 예상치 못한 방역은
제이콥의 마음속에 격렬한 폭풍을 일으켰다. 분노와 좌절, 그리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 깊은 내면의 동요를 겪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민이라는 존재는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유일한 변수였다. 이 혼란의 와중에 한 통의 영상 통화가 그의 태블릿에 울렸다. 화면에는 해맑게 웃는 새 쌍둥이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들은 지민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박민우 변호사가 서 있었다. 지민은 영상통화를 걸어온 것이 아니었다. 새 아이들이 장난삼아 제이콥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것이었다. 아빠, 한유리가 소리쳤다. 아빠, 왜 우리한테 안 와요 보고 싶어요? 제이콥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소유물로 여겼지만 그들의 순수한 사랑 앞에서는 그의 모든 방어막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이 단순히 자신의 후계자가 아니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상 속에서 그는 아이들이 지민의 무릎에 앉아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웃음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와 명예는 지민이 그들에게 주고 있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관계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았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지민은 제이콥의 표정을 읽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분노 대신 슬픔과 후회를 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향한 그의 감정이 단순한 소유욕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제이콥 씨, 아이들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아이들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민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제이콥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아빠의 역할을 하기 위해 돈과 권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이었다. 제이콥은 영상 통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가족, 사랑, 행복,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선 단어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모두 내보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한지민에게 한 모든 행동을 되짚어 보았다. 그녀의 삶을 망치려 했고 그녀의 명성을 훼손하려 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를 과소평가했고 그녀의 사랑을 비웃었다. 그리고 그 모든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에게 돌아와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제이콥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그의 변호인단과 언론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제이콥이 왜 이 소송에 직접 나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제이콥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오만함과 분노 대신 후회와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법정에서 제이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한지민 씨, 그리고 저의 아이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그동안 제 오만함에 눈이 멀어 당신과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과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의 고백은 법정을 다시 한번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저는 이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한지민 씨가 계속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아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제이콥의 예상치 못한 태도 변화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고
자신의 삶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다. 이 순간, 제이콥은 돈과 권력이 아닌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법정에서의 제이콥의 고백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모든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오만하고 냉혹한 사업가로 알려진 제이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모두가 놀랐다. 지민은 그의 진심을 믿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달아야 했다. 그를 향한 분노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6년 전의 상처가 깊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지민과 아이들, 그리고 박민우 변호사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제이콥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민 씨, 저입니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이콥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신 아이들은 없이요. 두 사람은 한적한 강변 카페에서 만났다. 달빛 아래 강물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이 만들어낸 어색함과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먼저 지난 6년 동안 당신에게 연락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이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은 연구를 위해 한국에 왔고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었죠. 저는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을 그저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았다면 나는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을 거예요. 당신의 세상은 너무나 거대했고 내 세상은 너무나 초라했으니까. 아니, 지민 씨, 당신의 세상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 아이를 홀로 키우며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얼마나 초라에 따랐는지 깨달았습니다. 제이콥은 깊은 후회를 담아 말했다. 그는 6년 전 지민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리려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당신이 제게 보냈던 이메일, 저는 비서실에서 스팸으로 분류하여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아이들의 존재도, 당신의 존재도 저에게는 그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제 오만함 때문에 아이들과 당신을 잃었습니다. 지민은 그가 자신에게 보냈던 이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일부러 연락을 피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비참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어서 그의 비서실에서조차 무시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이콥의 눈에서 진심 어린 고통과 후회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변화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돌아와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만회하고 싶습니다. 제이콥은 간절하게 말했다. 지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관심 없어요. 나는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가 될 수 있는지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빠가 되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제이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오만함과 권력을 버리고 한 사람의 남자이자 새 아이의 아빠로서 지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만남은 6년 전의 오해를 풀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다. 그들의 과거는 이제 용서와 이해로 채워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제이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소송 취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부에 숨어있던 진짜 적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들은
제이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권력과 이익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다. 제이콥의 오랜 측근이자 그의 제국을 함께 일구어 온 오른팔. 리처드는 그중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제이콥의 독성과 오만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겨왔고 지민과의 양육권 분쟁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거래를 세상에 노출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회장님, 그 여자의 말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를 제거해야 합니다. 리처드는 제이콥에게 충원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제이콥은 이미 리처드의 속셈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오만했는지 깨달았고 그런 자신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리처드와 같은 인물들을 이제는 용납할 수 없었다. 지민이 제이콥의 비자금과 불법 거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면서 제이콥은 자신의 제국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리처드, 자네는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림자 뒤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군. 이제 그만 자네의 게임은 끝났네. 제이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리처드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제이콥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였다. 그는 지민과 박민우 변호사가 건네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리처드가 지난 몇 년간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고 경쟁사를 불법적으로 무너뜨린 정황을 모두 파악했다. 제이콥은 자신의 제국을 정화하기 위해 내부 전쟁을 선포했다. 이 내부 전쟁은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이콥이 과거에 자신과 싸우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의 오만함과 무관심 때문에 리처드와 같은 인물들이 성장하도록 방치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다. 제이콥은 이사회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리처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사회 멤버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는 제이콥이 감정적인 문제로 회사를 망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님은 한낱 여자 때문에 감정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과 회사의 미래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리처드가 소리쳤다. 그때 제이콥은 자리에서 일어나 리처드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자네가 말하는 이익은 자네의 사적인 욕심을 위한 것이었네. 내가 한 여자 때문에 감정에 휘둘린다고 그렇다네. 나는 한 여자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네. 자네가 말하는 미래는 썩어 문드러진 과거의 반복일 뿐이야. 제이콥은 리처드의 횡령과 불법 거래에 대한 증거 서류들을 이사회 멤버들에게 보여주었다. 서류를 본 이사회 멤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리처드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버둥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결국 리처드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검찰에 고발되었다. 그의 횡포로 피해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다. 제이콥의 제국은 거대한 폭풍을 맞았지만 이 폭풍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정화의 과정이었다. 제이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지민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영원히 자신의 오만함에 갇혀 자신의 제국이 썩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변화는 단순한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그의 삶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깨달음이었다. 리처드와 그의 동료들이 해임되고 법적 책임을 묻게 되자 제이콥의 거대 제국은 비로소 맑아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부패를 직접 솎아내고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개혁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한지민과 새 아이들이 있었다. 제이콥은 더 이상 오만한 기업의 제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의 남자였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유치원에 직접 데려다 주었고 저녁에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는 지민에게도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며 그녀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동안 너와 아이들을 소유물로만 여겼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너희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제이콥은 지민에게 고백했다. 지민은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달라지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사랑과 후회를 보았다. 당신이 진심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알겠어요. 하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지민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제이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민의 현명함과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가르쳤고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한편 새 쌍둥이는 아빠의 존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아빠가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가 자신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그를 진심으로 따랐다. 준이는 아빠와 함께 코딩을 하고 선은 아빠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유리는 아빠에게 귀여운 애교를 부렸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지민은 제이콥에게 자신이 과거에 개발했던 스마트 토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지적했다. 당신의 회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었지만 그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보안 허점이 있어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전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제이콥은 지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간과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다. 그는 지민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녀와 함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정비했고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프로젝트는 제이콥의 제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돈과 권력이 아닌 기술과 혁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다. 이 모든 것은 지민이라는 한 여성의 지혜와 용기 덕분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그는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제이콥의 제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이제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닌 기술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다. 제이콥은 리처드와 같은 부패한 인물들을 모두 숙청하고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지민이 있었다. 그녀는 제이콥의 조언자이자 파트너이자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제이콥의 제국을 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녀의 천재성은 회사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제이콥은 더 이상 오만한 독재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지민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겸손한 리더가 되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당신과 아이들이 내게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 제이콥은 어느 날 밤 지민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민은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았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다시 피어났다. 과거의 오해와 상처는 치유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그들은 결혼을 약속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그들은 새 쌍둥이와 함께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목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었다. 결혼 후
지민과 제이콥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새 쌍둥이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준이는 아빠를 따라 비즈니스와 기술의 세계를 배우고, 선은 엄마를 따라 인공지능 연구에 몰두했다. 유리는 그들의 천재성을 이어받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되었다. 수년 후, 제이콥은 회사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지민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겼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성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회사를 더욱 번창시켰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싱글맘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리더이자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새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다. 제이콥은 이제 아이들의 교육과 가족의 행복에 전념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관심이 한때 자신의 삶을 얼마나 공허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사랑과 가족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찾아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제이콥과 지민은 새 아이들과 함께 푸른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장난을 치며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가 얼마나 격정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결국 돈과 권력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만함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진실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다. 한 번의 실수로 새 천재를 낳은 한 여인의 삶은 오만한 부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함께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